컴퓨터 활용력 2급 실기 합격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자, 2급 시험 과목은 스프레드 실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실무 엑셀이고요. 한마디로 컴퓨터 작업형 시험 시간은요 40분입니다. 자, 그리고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이 70점 이상 맞으셔야지 합격이 됩니다.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컴활 2급 실기는요 4가지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가지 작업. 첫 번째 작업 1작업은요 기본 작업 되어 있습니다. 엑셀의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입력, 편집, 서식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기본 작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계산 작업. 수식과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산하는 이런 계산 작업이고요. 세 번째는 분석 작업. 엑셀의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네 번째는요 기타 작업이라고 되어 있죠.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자, 세부적인 배점이랑 내용들을 갖다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문제 1번 기본 작업이 배점이 20점이고요 크게 세 가지의 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작업 1작업, 2작업, 3작업으로요. 자, 기본 작업 첫 번째 작업은 데이터 입력.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편집이요. 서식 지정. 우리가 뭐 꾸민다라고 얘기하죠. 글자체라든지 글자 색깔이라든지 셀 병합이라든지 셀 분할, 뭐 테두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과 같은 이러한 작업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작업 3번은요. 조건부 서식, 필터, 그림 복사,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든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중 한 문항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하나의 문항이 나온다. 두 번째는요. 계산 작업 40점 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배점이 큰 부분이죠. 자, 함수 문제는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함수, 통계함수, 수학삼각함수, 통계함수, 문자열, 데이터베이스 함수, 논리함수, 찾기 참조함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문제 3번은 분석 작업입니다. 20점. 엑셀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석 작업들이요. 피벗 테이블, 부분합, 데이터 통합, 표, 데이터표,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마지막 4작업, 기타 작업 돼 있죠. 20점입니다. 이거 크게 2가지 작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타 작업 1번 매크로, 기타 작업 2번 차트 작업으로 해요. 이제 좀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작업별 세부 사항을 볼 건데요. 자, 기본 작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세부적으로 보면요. 기본 작업 1번 데이터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5점짜리입니다. 이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뭐 한다? 자료를 갖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은 5점. 자, 여러분들, 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기본 작업이죠. 이렇게 입력하는 작업. 이게 5점짜리예요. 그냥 그대로 보고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작업. 이게 5점짜리.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 두 번째 거 나와 있죠. 두 번째 작업은요, 여러분들 데이터 편집, 그러니까 서식 지정하는 거, 셀 병합, 뭐 셀 분할 나왔는데 셀 분할은 나오진 않아요. 테두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자, 이런 작업들이 뭐다, 여러분들? 이 작업입니다. 기본 작업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5개의 작업으로 되어 있고요. 각 2.10, 10점의 배점이 이루어진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글꼴, 글자체 뭐 이렇게 해줘라. 꾸미는 작업, 그죠? 테두리 지정하고. 자, 그게 바로 뭐다? 기본 작업 2작업 10점이겠죠. 5개의 이 문항 나오고 그 작업들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조건부 서식, 필터, 그림 복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게 이제 한 문제, 이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5점. 한번 문제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작업 보이시죠? 자, 이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 자, 그래서 각 시트별로 자, 이렇게 3개의 시트에서 각각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작업 1번은요.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되세요. 오타와 띄어쓰기에 의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배점 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자가 느리시면 이걸 갖다가 제가 마지막에 또는 타자가 느리지 않더라도요. 이 입력하는 작업 있죠. 1작업.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1작업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가 앞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면서 지금 입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시간 남으면 마지막에 하는 게 낫겠죠. 입력을 안 해도 5점, 그죠? 한다고 해도 뭐 5점, 반만 입력하면 2.5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작업은 편집 작업. 우리 조건대로 이렇게 꾸미는 작업이에요. 자, 보이시죠? 기본 작업 이렇게 5개의 이러한 지시사항을 가지고 꾸민다. 그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렇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문제 한 문항이 출제가 된댔죠. 여러 가지 문항 중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요, 조건부 서식과 고급 필터가 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두 개가 다른 작업보다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간혹 가다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림 복사 붙여두기도 출제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작업은 3개의 작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20점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작업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실수를 안 하고 20점을 다 맞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계산 작업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각 작업별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이렇게 40점 배점, 가장 배점이 큰 부분이죠. 함수 문제 5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각 문제당 점수가 8점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계산 작업 한번 쭉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산 작업 40점. 자, 그래서 1작업 1번, 2번, 자 3번, 4번, 5번 문제 돼 있죠. 자,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함수, 여기 제시된 대로 이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개의 문항으로 하나에 8점씩 배점이 되겠죠. 함수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함수는요, 총 5개예요. 합계, 평균, 개수, 찾기, 참조 함수, 조건 함수, 이렇게 5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5개를 갖다가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 아주 간단하죠. 5개. 자, 그리고 시험에서는요, sum, average, sum이 뭐죠? 합계, average, 평균, 그 다음에 count, 개수, 이런 것들이 포함된 함수들이 뭐 한다? 시험에 나온다. 자, 제가 말했습니다. 합계, 평균, 개수, 찾기, 참조, 조건 5개가 시험에 나오는 거다라고. 그래서 sum이 들어가는 거, 뭐 sum, if, average, if, count, if, dsum, daverage, dcount, 뭐 이렇게, 알겠죠? 요렇게 이 3개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들은 다 외워두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알겠죠? 무조건입니다. if, 시험에 나오는 함수 if, h루거, v루거, 자, 이런 것들 시험에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함수들은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이 함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함수별로 묶어서 풀어주는 게 효과적이다. 합계면 합계, 평균, 개수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합계와 평균과 개수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 작업에서 풀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찾기, 참조, 어떠한 값을 찾아서 가져온다. 찾기, 참조죠. 그 다음에 조건, if, 그죠? 자, 이렇게 묶어서 풀어주시면은 어떻다?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함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를 갖다 같이 푸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가 이렇게 같은 종류의 함수들만을 묶어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문제 유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if 들어갔죠? 자, if, 그죠? 조건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average 들어갔어요? 보이죠? h루급도 있네? 자, 어떻습니까? daverage. 자, 제가 말씀드렸죠? average 이렇게. 그 다음에 count if s 어떠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um, 합계, average, 평균, count, 개수. 이게 들어가는 함수들은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합계, 평균, 개수가 들어가는 함수들은 모조리 다 외워야 한다. 자, 그리고 left, right, proper, 이어라는 함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계산 작업 제가 말씀드렸죠? 이 5가지라고요.
합계 평균 개수 찾기 참조 조건이다. 결론적으로. 자, 최소 5문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2문제 이상을 획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못해도 2문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2문제 이상 맞으셔야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2문제 맞아도 합격이 돼요, 선생님? 네,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뒤에 가서 제가 배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배점이 되고 어떻게 해서 합격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계산 작업을 3문제 맞으면 거의 합격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문제, 5문제 맞는 사람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산 작업을 한 문제 더 맞느냐 덜 맞느냐에 따라서 당락은 크게 결정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풀었던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완벽하게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수강생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지 마세요.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하세요. 뭐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이 문제 딱 나오면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쭉 입력해서 답을 갖다 완성할 수 있도록 익히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분석 작업입니다. 분석 작업, 데이터 분석해주는 작업. 자, 분석 작업은요, 피벗 테이블 부분합, 정렬, 데이터 통합, 데이터표,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자, 보이시죠? 이 7개의 분석 작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분석 작업 보이시죠? 이렇게 문제 1번 부분합, 이게 부분합 작업 보이시죠?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라. 2번째 데이터 도구, 뭐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라. 자, 이렇게 2문제 10점, 10점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하나의 작업이 틀리다. 여기 뭐 오름차순인데 내림차순을 했다. 그러면 10점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석 작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작업이다. 2문제 모두 맞춰야 합니다. 시험에서 주로 뭐가 출제된다? 부분합이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합은 꼭 좀 잘 알고 계셔야겠고, 나머지 작업 중에서는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를 제외한 작업들은 쉽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제외하고 나머지 쉽다. 근데 피벗 테이블이나 시나리오가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자주 나온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아시겠죠?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각 문항 10점으로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여러분들 부분 점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천천히 문제를 읽고 꼼꼼하게 제시된 대로 작업을 하는 게 뭐한다? 중요하다라고요. 자, 그리고 분석 작업의 각 작업사항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 우리 분석 작업을 할 때 이 부분합이 뭐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죠? 정렬이 뭐 하는 건지, 피벗 테이블이 뭐 하는 건지, 이렇게 그 내용들을 갖다 익히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갖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익히시고 여러 번 작업을 통해서 그 작업사항을 확실히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석 작업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자, 4작업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4작업은 기타 작업으로 20점 배점이 되어 있고, 매크로 차트 각각 10점씩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작업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타 작업 이런 식으로, 그죠? 매크로 작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2개의 작업으로 나눠져 있죠. 각 5점씩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차트 작업은요, 5개의 작업이 되어 있고요. 각 2점씩, 그러니까 10점이겠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꿈이란 얘기죠. 이 조건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 작업, 마지막 작업, 이 부분도 크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문제 10점, 10점, 20점 모두 맞춰야 한다라고요. 매크로 문제 작업 시는 항상 빈 셀을 클릭하고 매크로 기록을 해야 한다. 자, 매크로라는 게 어떠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을 기록을 해 두었다가 자동화 시키는 거죠. 자동으로 그 작업이 이루어지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작업할 때, 기록할 때요, 항상 빈 셀을 클릭하고 기록을 해야 한다라는 거. 자, 매크로 작업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다들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요, 매크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는 하시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엉뚱하게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를 갖다가 잘 숙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기록하고요, 중지시키고 매크로를 실행을 해보고 이런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매크로 다 끝난 다음에 실행을 해보셔야 돼. 이 매크로가 작동이 되는지를. 그리고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차트는요, 총 5개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자, 아까 보여드렸죠? 차트 부분은 5개 중 3개 작업이 항상 고정된다. 저 차트 문제를 갖다 계속 풀어보면 좀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5개의 작업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렸죠. 5개의 작업. 이 중에서 거의 3문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고요. 고정식으로 거의 나오고, 나머지 2문제를 많이 바꿔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 문제를 갖다 이렇게 좀 풀어보시면,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커마 2급 작업 순서 공부 팁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지가 또한 중요하겠죠.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제1작업, 첫 번째 가장 기본 작업 1작업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1작업에서 입력 작업은 맨 마지막에 하세요. 시간이 남으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3작업, 분석 작업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분석 작업을 하시고, 마지막에 기타 작업, 매크로나 차트,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는 무슨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을 하십니다. 계산 작업. 자, 계산 작업이 원래 이 작업이죠. 두 번째 있는 작업인데요. 이 계산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시간을 갖다 계산 작업에서 많이 소요를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 작업에서 문제가 안 풀리니까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한다? 3작업 넘어갈 때쯤 시험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작업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 작업을 마지막에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작업 순서에 맞게 실기를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40분이라는 시간을. 그 시간을 갖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내가 40분인데 50분, 1시간 동안 앉아서 문제 풀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작업을 다 한다고 해도 불합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커말 2급 실기 공부 팁을 보면요, 작업형은 당연히 프로그래머의 기능 숙지가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쓰는 뭐 부분합, 분석 작업에서 부분합이 뭐고, 셀 서식, 셀 병합 어떻게 하는지, 사용자 지정 서식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숙지가 돼야죠. 그죠? 자, 그래서 작업형 프로그램의 기본 기능 숙지가 기본이 된다. 그래서 커말에 실습하는 부분은 위치를 파악하셔야 한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한다? 작업 순서가 늦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딱 문제를 보자마자 어디 눌러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걸 완벽하게 익히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커말에서 합격은요,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면 합격이 안 된다는 거.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풀지 못하면 당연히 어려운 것도 못 푼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작업 빼놓고 나머지 1작업, 기본 작업, 3작업, 분석 작업, 4작업, 기타 작업은요, 어떻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계산 작업은 어렵게 나오면 남들도 똑같이 어려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 3, 4 작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거의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거의 완벽하게, 그죠? 100점에서 한 80점 정도 이렇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셔야 한다는 거. 커멜에서 합격은요, 계산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자, 내가 합격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당락은 어차피 여기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계산 작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산 작업에서 2문제를 맞느냐 3문제를 맞느냐, 그거에 따라서 합격 여부는 많이 차이가 나요. 3문제 맞으면 거의 합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한 문제는 합격을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계산 작업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내가 자격증을 따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계산 작업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 작업이 포기할 정도로 아주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2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배점 한번 볼까요? 계산 작업 40점입니다. 나머지 20, 20, 20대 있죠? 기본 분석 기타. 이거 다 합쳐도 60점밖에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 작업이 5문제 나오죠. 한 문제당 8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제가 이거 다 맞았어요. 60점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계산 작업에서 나는 계산 작업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 문제만 풀었어요. 한 문제 딱 맞았어요. 합격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68점. 합격 점수 70점인데요. 두 문제 맞으면요. 어때요? 8이 16점. 그죠? 그럼 76점 합격되는데요. 여기서 내가 6점이 더 남아있죠. 76점이니까. 여기서 몇 개 틀린다고 해도 합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계산 작업을 두 문제를 맞느냐, 세 문제를 맞느냐에 따라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왜 계산 작업을 최소 두 문제 이상 맞아야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박쌤의 합격 팁. 자, 여러분들 계산 작업은요 매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산 작업은요 시험 보기 전까지 매일 푸셔야 돼요. 매일 풀면 여러분들 계산 작업이 이렇게 수학하고 비교해 보시면 우선은 수학 공식을 알아야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죠. 그죠? 수학 공식을 한다고 해서 또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어떻게 된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응용력이 생기는 거고, 그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랑 틀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풀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해가 처음에 안 됐던 것도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해는 뒤따라오는 겁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가 되게 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문제 푸세요. 매일 5문제건 10문제건 그렇게 풀다 보면 뭐가 된다? 여러분들이 꼭 2문제 이상 맞을 수 있어요. 3문제를 목표로 한다라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 10회 분량을 각 작업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10개, 최소한 10개입니다. 더 많이 푼다는 거 더 낫겠죠. 근데 최소 10개. 그래서 각 작업별로 나는 기본 작업만 1회부터 10회까지 풀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 작업만 1회부터 10회. 그 다음에 계산 작업 1회부터 10회. 분석 작업 1회부터 10회. 아시겠죠? 각 작업별로 이렇게 하세요. 그럼 각 작업별로 익히겠죠. 그 다음에는 뭐 한다? 10회 분량을 각 회차별로 1회차 전체 다 푸세요. 1작업부터 4작업째, 2회차, 3회차. 아시겠죠? 그러면 이 10회 분량 완벽하게 뭐가 되죠? 익힐 수 있겠죠. 그리고 각 회차별로 40분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 시험 시간 40분인데 40분에 하면 안 되죠. 우리 연습할 때는 몇 분에 끝나야 돼요? 최소 5분에서 10분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35분이나 제 생각으로는 30분에는 끝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시험 보기 전까지 30분도 안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것도 왜? 내가 풀었던 문제를 또 푸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가지를 갖다가 제가 합격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4가지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못 봤다고 해도 합격할 수가 있어요. 왜? 사지선다니까 찍어서라도 합격된단 말이죠. 실기는요. 그게 아니에요. 실기는 내가 딱 시험 보잖아요. 알아요.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알겠죠? 왜? 내가 작업을 안 했다, 했다라고 딱 결론이 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믿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커말 2급 실기 합격 전략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